비타민C 하루 3알씩 3번 총 9알씩 먹은 후로 변비가 사라졌습니다. 설사도 안 하면서 참 신기합니다. 변비 치료제 특효약 중에 특효약 크크크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변비가 사라졌다. 자, 비타민C 그냥 정말 비타민C만 먹었는데 변비가 잘 사라지더라 이런 얘기는 뭐 심심치 않게 댓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타민C 먹고 변비 고쳤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비타민C 먹고 변비 생겼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건 뭐 조절 반응의 한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변비이신 분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고 양도 좀 늘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 꼭 챙겨 드시고 양 늘리시고요. 키토산 챙겨 드시고 양 늘려보시고요. 요 세 가지 뭉치면 웬만한 변비는 다 해결되더라. 지금까지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힘든 변비일지라도 분명히 좋아지더라라고 저는 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화장실에 제대로 못 가시는 분들, 그것도 없어지더라. 제가 가장 길게 이 변비를 길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 2주 동안 화장실을 못 가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근데 좋아지기도 했다. 근데 또 좀 나빠지더라.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있는 대로 지금, 유산균, 키토산, 비타민C, 요렇게 챙겨 드셔보시면요. 금방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타민C 이것이 궁금해요. 이것저것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또 있어가지고요. 자, 한 개씩 봅시다. 하루 6알 1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방귀를 뀌면 냄새가 좀 나는데 왜 그런가요? 그전에는 냄새가 전혀 안 났거든요. 자, 1년 넘게 먹었는데 얼마 전부터 방귀의 냄새가 난다. 자, 방귀의 냄새 뭐냐 이거죠. 방귀에 나는 냄새는요 주로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어져 가는 과정에 만들어져 나오는 각종 펩타이드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어디로? 변으로. 원래는 안 나왔는데 그럼 왜 나왔느냐라는 건데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소화가 잘 돼서 흡수가 싹싹 잘 됐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흡수가 되어지지 않고 변으로 따라 내려온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 즉 소화가 잘 되어지지 않고 있다. 단백질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들이 소화가 되다가 남은 것들이 변으로 나온다. 저는 뭐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장의 그 벽에 붙어 있던 숙변 같은 것들이 끌려 나오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키토산도 유산균도 같이 먹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양한 문제가 장 속에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C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런 것들도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합이 정말 환상적인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도 같이 좀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도 청소가 한번 되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나는 거는 저는 소화가 덜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갑자기 왜 소화가 덜 될까요? 라는 건데요. 그건 이제 본인이 뭐 피곤한 일이 있었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었거나 뭔가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 그거를 좀 찾아보시면 원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4000ml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활성이 되어서 그런지 잠이 오지 않네요. 이것도 적응되면 괜찮을까요? 잠만 잘 자면 많이 더 먹고 싶은데 영상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요. 이게요, 이분의 한계인 거죠. 4000ml가. 근데 지금 드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원래 비타민C는요, 하루에 한 알 정도만 먹어야 됩니다. 한 알 먹다가, 좀 괜찮네? 그럼 2개로 늘어나고, 2개 한 3, 4일 먹다가 또 3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4개로 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분은 이제 4000ml 먹고 있는데, 좀 급하게 올라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까지 안 온다라는 거죠. 비타민 C 양이 늘어나면 몸이 활성화되어지는 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런데 피곤하지도 않다. 이렇게 또 적고 있죠. 저게 비타민 C의 매력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잠은 안 오는데 피곤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4,000인데요. 차라리 3,000으로 줄이시고 좀 적응하다가 좀 지나면 또 4,000으로 다시 늘리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굳이 뭐 억지로 힘든데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갈 필요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방법을 또 바꿔보는 것도 좋겠죠. 비타민C를 먹으면서 항상 궁금했던 점은요. 가루로 된 것을 먹어야 하는지 알로 된 것을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알이면 가루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 알이냐 가루냐를 판단하는 방법. 내가 먹기 편한 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도 가루를 물에 녹여가지고 먹어봤는데요. 먹을 때마다 설사를 했습니다. 뭐 그것도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6g 정도 먹었는데요. 6g 하루에 먹는 총량이 뭐 한 6g 그 정도 먹었는데도 설사를 하더라. 그래서 가루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루는 신입니다. 신맛이 좀 세다. 그래서 또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루 싫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루를 또 타서 먹으려고 그러면 어딘가 타야 되잖아요. 종이컵에 탄다. 종이컵이 사용되어진다. 또 물컵에 탄다. 물컵을 써야 된다. 이것도 또 씻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기타 가루는 불편한 게 너무 많다. 들고 다니기가 힘들다. 먹기가 불편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웃. 이렇게 됐고요. 알약은 뭐 가지고 다니기 편하다. 얼마든지 가지고 다닌다. 뭐 음료 같은 거 마실 때 그냥 먹으면 된다. 물하고도 먹고 커피하고도 먹고 주스하고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넘길 만한 거랑 먹으면 된다. 그래서 저는 알을 택해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먹기 편한 거, 그 다음에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그걸 고르는 게 좋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선택하는 이유는 뭐 편한 게 저는 기준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알의 경우에 또 알을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용해 속도가 느립니다. 위장에서 용해 속도가 빨라야 좋은 게 아니고요.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녹는 게 더 좋습니다. 천천히 녹으면서 천천히 조금씩 흡수되어져 들어가고 또 천천히 녹으면서 다른 것들하고 반응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위장벽에 주는 자극이 덜 온다. 또 이 아래로 내려가면서도 자극을 더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 분말의 경우에는 또 단점이 빨리 녹이고 녹은 것을 위장에 마셔가지고 넣어주면 그 진한 그 물질 농도 때문에 삼투압이 강하게 발생하죠. 이것 때문에 자극을 준다. 그래서 그 자극이 세지기 때문에 이 분말을 또 싫어한다. 뭐 그거고요. 알이 또 싫어지는 사람들 중에는 알 속에는 부형제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부형제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근데 부형제가 정말로 나쁘냐?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런 부형제라고 하니까 이게 뭐 전부 부작용인 줄 부작용의 부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부형제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나쁜 물질이면 넣지 못하게 하겠죠. 부형제 성분을 보면 이 셀룰로스 계통입니다. 식이섬유질이거든요. 그래서 챙겨 먹어도 됩니다. 오히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식이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거죠. 여러분들 식이섬유질 잘 섭취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거 들어있는데요.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변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또 규소 성분이 우리 몸의 어떤 조직을 튼튼하게 한다. 이런 뭐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장점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게 많이 들어가니까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많이 들어가면 더 좋다. 이게 맞습니다. 왜? 식이섬유질이니까요. 그래서 챙겨 드시는 게 이 알을 먹는 게 전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과 같이 면역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비타민C 알보다는
이 가루를 먹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열심히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도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복근부 물음을 했네요. 네, 우울증 약 비타민C 먹고요. 우울해졌다, 우울증이 없어졌다, 공포가 사라졌다, 공황장애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 꽤 많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몸에 힘이 생깁니다.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이 몸 전체적으로 이거 파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비타민C가 충분하게 있으면 뇌에서 도파민을 굉장히 잘 만들게 된다. 도파민이 있어야 비타민C가 있어야 도파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 용감해지고 더 훨씬 더 쾌활해질 수가 있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먹으면 우울증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양을 팍팍 늘려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좋아지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자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유튜브 댓글에 와가지고요.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공황장애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용기를 내셔서 비타민C 양을 늘려서 열심히 챙겨 드시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비타민C만 먹을 게 아니라 오메가3도 챙겨 먹고 유산균도 챙겨 먹고 키토산도 챙겨 먹자. 그 다음에 용융소금, 고열 용융소금도 챙겨 먹자. 소화효소제도 먹자. 이렇게 먹으면 이게 소화를 잘 시키는데 최적화되어져 있는 그런 영양제 조합이다. 자, 이렇게 둘, 넷, 6가지 챙겨 먹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W 남님, 비타민C 하루 2g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천식이 없어졌습니다. 기침, 가래가 없어졌습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고 있는데 혹시 따뜻한 물로 먹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는가요? 여러분들은 음식을 끓이거나 이러면 비타민C가 파괴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파괴되어진다. 100% 다 파괴되어지느냐?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고요. 파괴되어지면 비타민C 분자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길래 파괴되어지는 것이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 좀 제대로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더라. 비타민C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물에다가 비타민C를 집어넣고 녹이면 비타민C에서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오면서 녹습니다. 원래도 안 떨어져도 녹고 떨어지면서도 녹고 그렇습니다. 요거 자체가 산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녹이면 산화되어진다, 전자를 한 개 잃어버린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녹이는 그 자체부터 어느 정도의 양이 그 전자 한 개가 사라지느냐면 절반 정도가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화되어진 겁니다. 수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양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비타민C는 녹으면서 전자가 빠져나간다. 수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절반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pKa가 첫 번째, 비타민C에는 pKa가 두 군데 있는데요. 한 개는 4.1이고요. 한 개는 11 정도 됩니다. 근데 11, pH 11이 되는 우리 몸 환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괜찮고 4.1에서 절반은 수소가 붙어 있는 비타민C, 절반은 수소가 떨어져 나가버린 산화되어진 비타민C, 요렇게 되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뜨거운 물에 넣는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 반응이 그대로 일어난다라는 건데요. 지금 저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따뜻한 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따뜻함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몇 도냐 이거죠. 40도에서 뭐 한 50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온도에 비타민C를 넣는다고 해서 얘가 뭐 전부 다 산화되어져 버리느냐, 분해가 되어져 버리느냐, 그거 아니다. 괜찮다. 걱정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어떻게 먹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먹는 양을 잘 조절하셔서 그렇게 드셔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펄펄 끓는 물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는 거는 안 하는 게 좋긴 좋겠죠. 분자가 잘라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열이 있으면요. 분자가 아예 잘라져 버린다. 아까는 이게 녹으면서 헬이 되어지는 반응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끓는 물은 온도가 높고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분자가 그냥 깨져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끓는 물에는 안 넣는 게 좋다. 요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